안녕하세요. 자기주도지원부 상담가족지원팀의 함승인입니다. 2025년 상담가족지원팀 사업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팀장님과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당사자와 가족분들께서 보통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이렇게 총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별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가족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 중심 실천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 사업, 개인별 지원 계획 컨설팅, 개인 예산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가족 지원을 위해 부모 교육, 강동구 장애인 가족 힐링 사업, 아버지 자조 모임, 비장애 형제 심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가 건강한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치료와 컨설팅입니다. 관내 이용자분들과 함께하는 심리운동뿐만 아니라 중고령으로 복지관에 내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심리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팀은 개개인에 맞춘 개인별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까지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소개입니다. 이용자 욕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점 사업 위주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국정과제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추진되고 있고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자원 할당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전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사자의 개별 서비스 선택과 통제 권한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복지관에서도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 모의 적용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2024년에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6명의 당사자의 개인 예산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였고 그 중에서 미승인된 서비스에 대해 2025년 후속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고민해서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개인 예산 후속 지원은 직접 계획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별 맞춤 펀딩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 치료비 등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상담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 1위가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 접근의 한계와 복잡한 절차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홍보하고 연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이었는데도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지원 사업 신청을 지원해 드린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였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선정된 금액은 약 5,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금액만 봐도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복지관 이용자 가족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5년에도 복지관 이용자 가족분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지원 사업을 안내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말 가족 수중 심리 운동입니다. 복지관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 가족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수중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주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큰 만족감을 표현해주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비장애 형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아버지 자조 모임에서 주말 수중 심리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모집 프로그램으로 뇌병변 장애와 발달 장애 총 16가족을 모집해서 수중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복지관이라는 2025년 복지관 모토처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중 심리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모집 일정 안내는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신규 사업인 한부모 장애가정 여행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년 진행하는 서울시 돌봄가족 휴가제는 항상 100명 이상의 가족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 강동 어울림 복지관에서 진행한 욕구조사에 따르면 장애 자녀의 돌봄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휴식 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와 비교해서 돌봄가족 휴가제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분들의 아쉬움도 점차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내년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법정 한부모 10가정을 모집하여 2박 3일 기준 10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또한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복지관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니 관심 있으신 가족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은 내년에도 사람 중심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가족 지원, 치료 및 컨설팅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보통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CP 나탈동지원팀 사업 브리핑을 맡은 전민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PCP 나탈동지원팀은 사람 중심 실천을 바탕으로 다영역의 전문가가 함께 당사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저희 팀 사업으로는 보시면 화면과 같이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사람 중심 실천 PCP 및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성인 나탈동 프로그램,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노젤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기에 앞서 내년 2025년도 사업을 이용자 욕구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 사업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는 사람 중심 실천, 지역사회 통합, 청장년, 노년기, 청소년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 실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당사자의 자기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이용자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실천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가치인데요. 사람 중심 실천의 가치를 저희 팀 모든 사업에 내재화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도에 변화된 사업을 중점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최근 당사자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복지관 내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5년도에는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허브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장년 노년기입니다. 매년 청장년 노년기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해 관련 평생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청장년 노년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욕구 중 양육에 대한 컨설팅, 일상생활 자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을 2025년도 각 욕구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저희 팀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사람 중심 실천 활동입니다. 모집은 상반기 4월, 하반기 8월 2회 모집 예정이며 보시는 표와 같이 성인 발달장애인들 당사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주도적인 삶을 실천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활동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이기에 무엇보다 저희 복지관 올해의 모토인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 찬 활동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푸르메 아카데미 세부 활동 중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푸르메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으로 정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푸르메 아카데미 일과 중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자의 관심사를 주제로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조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성인문화예술사업에서 금요예술무대, 장애인의 날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금요예술 무대는 연중 셋째 주 금요일 총 5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작은 음악회는 장애인 날에 진행합니다. 다음은 성인 발달장애인 청장년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매년 참여자들이 즐거움과 감동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인데요. 내년에는 특히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확대되어 진행되오니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신규 활동으로는 성인문화와 교실, 미술 동아리, 원데이 클래스가 추가로 진행되며 문화예술 일정은 보시는 표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누젤렌 활동은 월, 화, 목, 주 3회 진행됩니다. 특히 국제 스누젤렌 협회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 팀에서는 한국형 스누젤렌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해 3사 모듈 전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국형 스누젤렌 3사 전문 요원 교육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누젤렌 활동 커리큘럼을 담고 있어서 국내 유일 교육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내년도에도 청소년 문화예술 방과후 활동이 진행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컨설팅은 발달장애 영유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중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가 진행하는 양육 컨설팅입니다. 청소년 자립준비 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리 실습, 간편식 구매, 외식 및 방문 포장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는 활동입니다. 상하반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PCP 나탈동 지원팀 사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주도지원부 긍정행동지원팀 2025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눠서 목차로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두 번째로 신규 사업 및 강화 사업, 세 번째로 중점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4년 9월 팀 내에는 크게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낙탁동 지원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국화 사업인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 개인별 1대1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9월부터 변경된 이 사업에 따라 긍정행동지원팀은 2025년에도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 개인별 1대1 지원 사업을 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는 이용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이용 시간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이용 요일로는 월, 화, 목, 금, 당사자분이 기간에 오는 것은 월, 화, 목, 금 4일이고 수요일은 리플래시 데이로 가정해서
쉬면서 또는 가정 내 지원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변경되면서는 수요일까지 포함된 주 5일을 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기간 일정에 따라서 서비스 중단 기간 등은 가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인력의 변화입니다. 이용 당사자와 지원자의 수가 4대2 구조에서 이용 당사자 넷 그리고 지원자 5의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용에 대한 선발과 배치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4분 모두 27년 9월까지 현재 이용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지원이 강조된 만큼 지원자와 당사자가 1대1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음을 가장 큰 변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지원이 되면서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욕구에 따라서 보통의 하루를 구성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의 내용들을 범주하고 있는데요. 크게 대분류로는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행동지원, 가족지원과 같은 큰 카테고리로 지원의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당사자 하루하루의 개인의 삶에서 즐거운 하루, 보통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지원자와 당사자가 매칭되고 하루하루를 구성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신규 사업 및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에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전국에 있는 총 20개 기관에서 110명의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자 교육을 서울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당사자분들을 지원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 그리고 구성되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하는 전국의 지원자들에게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점 분야입니다. 25년 복지관의 모토는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모두의 복지관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즐거움, 감동, 모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즐거움, 의미 있는 활동과 개인별 지원으로 당사자의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당사자 개개인의 하루를 만들어가면서 당사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감동,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 모두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적 만족을 중점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두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국의 사업 수행 기관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모두의 복지관이라는 모토 아래서 긍정행동 지원팀은 그것들을 꿈꾸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사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능력향상촉진부 재활지원팀 2015년도 중점 사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과 관련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로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근거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낮활동 등 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내부 환경 변화로는 복지관 사업계획에 따른
중복장애인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행 재활 로봇 치료 기기 이용 관련 욕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활지원팀은 기존 물리치료 작업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5년도 중점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재활 로봇 치료입니다. 2014년 상반기 엔젤 로보티스사로부터 새롭게 들여온 재활 로봇에 대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숙지하고 적용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존 아동 성인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뇌변변 장애 이용자를 대상으로 로봇 치료를 통한 보행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내관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는 복도에서 재활 로봇을 착용하고 보행 연습하며 이동하는 이용자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2025년도에는) 복지관을 내관하는 보행 가능한 성인 뇌변변 장애인 이용자분들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재활 로봇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절차는 사전 상담과 검사 실시 후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지 치료입니다. 디지털 인지 치료기인 아이어스가 복지관에 도입되었습니다. 시선 이동 기술을 통해 시지각 활동을 제공하고 소리를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키우는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과학과 뇌과학에 근거하여 구현된 디지털 훈련 콘텐츠로 인지장애와 인지저하 위험군 이용자 대상으로 인지재활 치료가 진행됩니다. 아동 이용자는 학습을 통해 인지가 향상되고, 성인과 노인 이용자분들께서는 인지가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제공됩니다. PCP 낮 활동 협업 프로그램은 성인 발달 장애인 낮 활동 프로그램인 푸르메 아카데미 이용자 중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용자분께서 일상생활과 활동 참여하는 데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자세 및 운동 방법에 관한 접근을 해드리고, 작업치료사가 활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연계 작업치료는 자기주도 지원부에서 통합돌봄 사업 이용자분들 중 작업치료가 필요한 이용자분께 필요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지 사전평가가 이뤄지며, 이용자분이 작업치료실로 오셔서 운동, 감각, 시지각, 인지훈련 등 통한 기능적 작업치료와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활지원팀 2015년도 중점 사업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치료사로 이루어진 팀으로 언어, 심리, 음악치료의 전문가들이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제6차 장애인 복지 정책과 이용자의 욕구, 그리고 복지관의 통합적 사회 중심 실천을 근거로 사업을 구성하였고,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언어치료 사업입니다. 언어치료 사업은 크게 개별과 그룹 언어치료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개별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하고 대기 순번대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룹 언어치료는 아동 4명과 치료사 1명을 구성하여 게임, 요리, 문제 해결 상황 등을 제시하고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룹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 그룹이 필요하다 싶은 아동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구성한 1+1 그룹 언어치료, 그리고 5살, 6살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약전 그룹 언어치료,
그리고 1, 2, 3학년과 같이 저학년 대상으로 한 저학년 그룹 언어 치료, 그리고 2025년 신설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학년 그룹 언어 치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1+1 그룹 언어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제 그룹 언어 치료는 학년기 그룹에 대기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운동 사업입니다. 심리운동 사업은 이제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그룹 심리운동, 그리고 선생님 3명과 아동 9명으로 구성된 대그룹 심리운동, 그리고 중고등학생 위주로 구성하고 스누젤렌 마당을 활용한 청소년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그리고 발달 수준과 연령에 맞는 그룹을 모집을 통해 구성하는 기능 향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리운동 사업은 이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선생님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머님들의 욕구가 높아 2025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리운동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사업입니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2025년에도 체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움직임이 많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예약이며 금요일 오후 1시와 2시에 실시하고 있으니 이용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악치료 사업입니다. 개별 음악치료는 만 3세 이상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1:1 음악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원 이용자와 함께하는 음악활동과 푸르메 아카데미 이용자와 함께하는 음악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중증장애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사업도 2025년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의 부모 교육은 하반기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언어지도 방법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홈페이지와 복지 안내 게시판 그리고 다양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심리운동은 지역사회 내의 통합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을 대상으로 즐거운 움직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 3회만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유관기관들의 빠른 예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컨설팅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와 음악치료에서 더 세분화된 컨설팅을 원하시는 이용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발달지원팀의 신규 사업입니다. 건강한 50+ 심리운동으로 저희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에 의거하여 장애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운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만 50세 이상 장년층 및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게이트볼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신감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 1회 화요일에 실시하고 2월부터 11월의 기간 동안 실시를 합니다. 복지관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사오니 관심 있는 이용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발달지원팀입니다. 생일은 개인에게 특별한 기념일로 많은 의미와 감정을 부여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어 소소한 감동을 제공하고자 이용자의 생일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도 저희 발달지원팀에서는 이용자분들에게 질 높은 전문적 치료 서비스와 만족도 높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부 직업능력 향상팀의 2025년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직업능력 향상팀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업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입니다. 당사자 중심 생애주기별 직업지원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랑중심 맞춤형 직업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 향상팀은 성인기 전환을 앞둔 당사자부터 중장년의 당사자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직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등학생 전환교육 및 직업탐색 활동입니다. 본 활동은 성인기 전환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서울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2025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학교 담당자와 일정 조율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 활동으로는 직업의 의미와 필요성, 내가 생각하는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직업인식 교육과 제조 직무, 바리스타 직무, e스포츠 직무 등을 탐색하는 활동, 또한 면접 준비와 모의 면접을 통해 취업 활동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활동 연계로 직업평가가 진행되며 직업평가를 통해 당사자의 직업적 능력과 흥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기 직업준비 활동입니다. 만 15세 이상 38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맞춤형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직업준비를 합니다. 연중으로 모집되며 개별 연락을 통한 절차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모집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면 가장 먼저 접수 상담 및 심층 상담이 이뤄집니다. 2일의 사전평가 참여 후 본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3주의 본평가를 통해 청년기 직업준비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격적으로 청년기 직업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청년기, 그 다음은 중장년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활동입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 직업과 삶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은 만 38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장년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당사자 또는 지역사회 활동이 필요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한 활동입니다. 2025년 4월에서 6월까지 활동 진행 예정이며 2025년 3월 중 복지관 홈페이지 모집글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은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가는 직업인식 활동, 제조 직무, 바리스타, 컴퓨터 직무와 같은 다양한 직무 탐색 활동, 직업 생활에 필요한 직업 준비, 성교육과 인권교육 등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 중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계획 수립과 직업과 관련된 당사자별 맞춤형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이어가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가기 활동에서는 당사자별 지원계획에 맞춘 활동이 진행됩니다. 제조직무 탐색활동, 건강한 직업생활을 위한 요가활동, 지역사회의 직업생활 시설 견학 등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직업능력 향상팀은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취미활동은 청년기 직업준비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고용지원팀을 통해 취업한 당사자 중 참여 희망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되며 매분기 1개월 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취미활동은 복지관이 아닌 지역사회 공방 및 활동처에서 진행되며 댄스, 하브루타, 일러스트, 토탈공예, 요가, 캘리그라피 등 6가지 활동 중 최대 4개를 직접 선택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팀은 사람 중심 맞춤형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람 중심 맞춤형 직업평가는 당사자의 현재 직업적 능력과 잠재 능력, 직업적 강점 및 고려사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과 서울시 내 직업평가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중 복지관 홈페이지 모집글을 통해 상반기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직업평가는 도구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뉩니다. 도구평가에는 직업 흥미, 손기능, 정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평가가 진행됩니다. 현장평가는 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직무 환경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직업능력 향상팀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고등학생부터 청년기, 중장년까지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업지원부 고용지원팀의 김정훈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5년 예상되는 직업 관련 주요 환경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응해 직업 고용지원팀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중 노란색 배경은 2025년 예상되는 환경 변화를, 아이보리색 배경은 대응 사업을 나타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는 사람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상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AI가 업무와 일상에 더욱 밀접해지면 우리의 근무 방식과 업무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KDI 한요셉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90%의 일자리에 업무 중 90%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기업의 47.8%가 AI 도입 시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한 만큼 직무 구조와 채용 형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기존에도 취업 경쟁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화 바람 속 추가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지원팀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 다음 3가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강화를 통해 서비스 효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챗GPT 기반의 GPTs, 직업재활 내비게이터 버전 5, 사회복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마스터 등 총 19개 GPT 업무 지원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메이크 같은 툴을 활용해 직원 개개인의 스스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팀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생성형 AI가 낯선 장애인분들을 위해 생성형 AI 자조 모임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AI를 안전하게 익히고 활용해 실생활과 여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변화로는 사무보조 직종 취업이 증가하고 사무보조 직종에서 당사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고용지원팀이 연계한 기업체 중에서 사무보조 직종 채용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고 장애인분들의 정규직 취업과 긴 근로 시간을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기업 측에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장애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아직 전문적인 직무훈련 체계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검증 직무 구인이 있었지만 훈련된 인력이 부족해 취업 활성까지 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마련해 사무보조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국 27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컴퓨터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기초 컴퓨터 활용, 자격증 취득, 디자인 시각화 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서울 주요 지역, 강남, 종로, 신촌, 신도림, 노원 등에서 당사자별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전후로 상담과 훈련 실습을 병행하여 취업 전부터 업무 적응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장애인 고령화 가속화라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까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자의 고령화 비율은
약 34.8%에 달해 전체 인구 고령화 18%보다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맞는 특화된 복지 서비스와 신규 이용자 발굴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건강관리, 사회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동군의 여러 기관과 손잡고 강동 커뮤니티 잡 네트워크를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취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체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직업정보 나눔방도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 정보, 직무 훈련 소식, 취업 동향 등을 알리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직업 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중장년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중장년 발달 장애인의 취업자들을 방문 지원하여 취업 유지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e스포츠 분야도 주목할 만한 미래 일자리 및 활동 영역입니다. 2024년 쿠팡 주식회사에서 우리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e스포츠 선수 10명을 채용해 한일 교류전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장애인 e스포츠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좋은 사례입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e스포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스포츠 올림픽이 개최 예정이고 IOC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장기 협약을 통해 e스포츠 올림픽이 12년간 지속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 흐름 덕분에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회 삼아 고용지원팀은 e스포츠 관련 신규 사업체 및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 사례를 벤치마킹해 장애인 e스포츠 팀 운영, 게임 QA 직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취업자들 대상으로 가칭 서장 한우스라는 장애인 e스포츠 자조 모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시범 모임을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즐겁게 활동하시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내에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등의 장비를 구매해서 생활체육 레저 영역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전문적인 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강동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가 응답자 중 18.6%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팀에서는 2023년, 2024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진행했던 설명회에는 37명이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보 제공과 질의응답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설명회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고용지원팀 홍보 자료를 비치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접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복지관 사업에 보다 다양한 주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핵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직업 상담입니다. 적극적인 직업 상담은 신규 이용자를 발굴하고 거주시설 퇴소인, 정신장애인 등 서비스가 닿기 어려웠던 분들까지 포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 상담을 넘어 당사자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훈련이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과 심리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은 디지털 놀이 자조 모임입니다. 디지털 놀이 자조 모임은 생성형 AI 자조 모임과 장애인 e스포츠 자조 모임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생성형 AI 자조 모임을 통해 정보 탐색과 독립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생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스포츠 자조 모임은 건강 증진, 사회 관계망 형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모두의 복지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기획협력팀 사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은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이라는 우리 복지관 미션이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직원들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성과 관련 간행물 발간,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 지향 사업,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조사 연구 사업, 그리고 해외의 선진적 서비스와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보급하는 한편 한국형 장애인 복지 모델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파하는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미션과 실천 전략, 그리고 2025년 복지관 모토인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모두의 복지관에 발맞추어 기획협력팀 내부 사업을 점검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기획협력팀이 복지관 내외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이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모두가 눈여겨보면 좋을 중점 추진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 현장의 흐름은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복지관도 이용자 한 분 한 분께 생애 주기에 걸쳐 공백 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저마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걸쳐 통합적이고 또한 이용자를 중심에 둔 사람 중심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테이크 체계를 전환하고자 TFT를 구성하여 개인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이용자 중심, 인권에 기반한 사람 중심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관도 핵심 가치로서 사람 중심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기획협력팀의 사업으로 2025년에는 인권 기반, 사람 중심 실천을 모든 직원이 마음에 잘 새기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직원 행동 강령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립한 직원 행동 강령이 곧 복지관 이용자들의 권리와 맞닿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 퀴즈를 통해 참여하는 이용자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관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쌓아 나가겠습니다. 복지관은 매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 결과 복지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복지관이 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에는 기획협력팀을 비롯한 모든 팀이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기획협력팀도 더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날 고객만족 행사와 이용자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즐겁게 복지관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미션으로서 보통의 삶, 그리고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한 모토와 더불어 2025년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기획협력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기획협력팀의 핵심적이고 고유한 역할 중에 하나는 복지관 전체 사업계획과 평가를 관리함으로써 복지관이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 실천 전략이 각각의 사업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복지관의 모토는 환경 변화 및 복지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매년 새롭게 정하고 있으며 2025년의 모토는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모두의 복지관입니다. 2025년의 사업들이 복지관의 미션뿐만 아니라 2025년의 모토에도 초점을 맞추어 원만히 잘 추진되고 또한 적합한 성과를 내는지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전관적 차원의 사업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과 각 사업을 통해 일궈낸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고자 공식적 소통 채널인 소식지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쇄물 소식지에서 더 나아가 PC와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는 반응형 웹진도 새롭게 오픈하여 이용자들의 웹진 경험과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에는 소식지와 웹진을 구독하는 독자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경청함으로써 소식지와 웹진의 독자의 목소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볼 수 있는 공식 소통 채널로서 소식지와 연차 보고서를 통해 복지관을 더욱 현장감 있게 느끼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신뢰와 책무성을 담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복지관 직원의 태도와 전문성이 우리 복지관의 주된 강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교육 기회와 연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복지관 내부적으로도 실무에 밀착한 다양한 주제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실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복지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무엇보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노력과 조직적인 관리로서 직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 전문요원 교육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복지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글로컬리제이션입니다. 현재 복지관은 한국의 고유한 모델로서 우리 복지관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메디피스, 코이카와 함께 베트남 꽝찌성의 전쟁 피해 및 후세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설립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 복지관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실무자 20여 명을 초청하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직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에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이용자를 존중하고 중심에 둔 사람 중심을 실천하는 복지관, 이용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관이라는 우리의 방향성이 잘 녹아들고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보통을 지향하고 직업인으로서 보통을 지향하는 보통이 아닌 사람들. 안녕하세요. 디지털융합팀 2025년 사업을 설명할 저는 양철원 사회복지사입니다. 2025년 디지털융합팀은 사회, 지역, 복지관의 변화를 사업에 담고자 했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노벨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AI의 발전, 강동구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 그리고 올해 복지관 운영 구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올해 디지털융합팀이 추구할 중점 추진사항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증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건강권 이슈, 콘텐츠 제작. 둘째, 관안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개편, 데이터에 기반을 둔 복지관 견학. 마지막을 운영 모토에 맞춰 예산 영원의 다양한 AI 이벤트 개최가 그것입니다. 복지관 홍보에 이미 자리 잡은 AI, 그 활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습생에게 설명했던 내용, 업무상 적용했던 소소한 이야기를 글, 사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한 팀과 이를 통해 업무에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의미를 찾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린 AI 음악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성을 세상에 펼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정보 제공과 기술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복지관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와 가족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왜 일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지털융합팀은 글, 사진, 영상으로 그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권 관심 증대 같이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관 서비스의 모습을 담아낼 것입니다. 관한내 영상을 새롭게 제작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자 한국국제협력단 포이카의 지원을 통해 국제보건의료 NGO 메디피스가 함께 수행 중인 베트남 깡치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 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복지관의 역할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한 축인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영문, 일문, 중문 그리고 베트남어로도 제작합니다. 복지관은 매년 여러 단체와 실무자들이 견학을 옵니다. 방문을 넘어 견학 질문, 방문 지역, 기관 자료 역시 디지털 융합팀이 축적, 분석할 수 있는 양질 데이터입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와 챗 GPT를 활용하여 복지관 방문의 경향과 지역 등을 분석하여 복지관 견학 운영과 평판의 기초 자료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업무상의 AI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디지털 융합팀은 편안하고 재밌게 이용자들이 AI를 경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AI 음악 제작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획만 잘하면 비용 지출 없이 뜻있는 AI 관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고 참여자가 다시 행사를 요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에 재미로 보는 AI 운세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올해 복지관 운영 모토인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모두의 복지관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복지관 지식을 편집하고 복지관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편집한 이야기는 다시금 세상과 연결해 나가는 2025년 디지털 융합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포괄촉진부 이승희입니다. 2025년 지역생활지원팀 사업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생활지원팀의 2025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지역생활지원팀은 당사자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성인운동실 이용과 같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건강관리의 시작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인 당사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의논하며 함께할 이웃들을 연결하겠습니다. 올라서울 소위원회 등 당사자의 건강 지원 시 더 많은 정보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보건소 등 다영역 분야의 기관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더 건강할 권리를 위한 지역생활지원팀의 사업입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장애인 증가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생활지원팀은 당사자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중 두 가지에 무게 두어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령장애인이 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거들겠습니다. 또한 주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 할 의지가 있는 소중한 당사자분들에 대한 논의 또는 기관의 여러 물리치료사, 보조공학사 등 보다 전문적인 건강살핌이 필요한 경우 올라서울 소위원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며 당사자분의 건강한 삶에 응원자, 지지자,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지역생활지원팀은 이용자, 보호자, 지역사회의 소망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포괄적 건강한 삶을 위한 다영역 맞춤 지원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막연한 건강관리를 복지관의 다양한 기관과 의논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재활, 스포츠, 배움, 문화예술 활동 등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을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의 보다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해 신체, 마음 건강, 문화여가 등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살피겠습니다. 2025년 지역생활지원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복한 오늘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지역주민과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나들이로 처음 만나게 되는 지역 주민과 당사자의 관계가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모두의 복지관이라는 운영 모토에 맞춰서 2025년 지역생활지원팀은 당사자와 이웃과 함께 나들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거들겠습니다. 텃밭, 탁구, 하모니카, 커피, 문화여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모임이 있는 주제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당사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포괄촉진부 지역옹호협력팀 안예영 사회복지사입니다. 2025년도 사업 실천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역옹호협력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심을 두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애 당사자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있죠. 이러한 권리들을 지역 안에서 마땅히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려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평범하게 만나서 관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장애 당사자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역 주민단체, 기관과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복지관에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또 지역에서 진행한 강동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 욕구 조사를 살펴보니까 여가 문화생활과 또 평생교육을 더 누리고 싶어 하시는 장애 당사자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사업원에 녹여보자 해서 평생교육 사업 누구나 배움터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배움터는 장애 당사자,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동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로 복지관과 동네 공유 공간 곳곳에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 2월 중으로 연간 평생교육 활동 내용과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고요. 노래라는 주제는 워낙 관심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매달 노래교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복지관 홈페이지나 또 복지관 안에 홍보물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하 1층에 성인운동실 옆에 노래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오랜 기간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둘 예정이고요. 편안하게 혼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운영 방법을 고민해서 조만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있는 사업 안에서 변화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옹호 사업은 장애 당사자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활동가를 함께 매칭해서 지원하는 활동인데요. 기존에는 활동가와 당사자 사이에 관계의 중심을 두고 진행된 점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2025년에는 보다 일상 안에서 다양한 옹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넓혀가려고 합니다. 또 2024년부터 시작된 함께 가게 사업에서는 장애 당사자가 동네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을 함께 가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런 상점을 찾고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함께 가게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함께 가게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 예정이고요. 상점의 위치와 업종 그리고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 등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복지관은 즐거움과 감동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어갈 텐데요. 지역 옹호 협력팀에서는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소망을 지역 안에서 또 관계하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누구나 배움터가 보다 더 당사자분들의 바람이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근에 의견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내가 사는 동네에서 교육에 대한 소망을 이뤄가는 시간,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장애 당사자를 환대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생활복지운동과 또 장애인의 퀴즈쇼, 함께 행복한 하루 축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었던 함께 행복한 하루 축제는 2025년에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이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니 함께 또 즐겁게 누리시기를 바라며 직원분들의 많은 협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환경을 누구나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일구어 갈 때 복지관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사업 브리핑을 맡은 건강증진부 수중운동팀 이대원입니다. 자,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 순서입니다. 목차 순서로는 첫 번째 환경 변화, 두 번째 2025년 수중운동팀 사업 방향, 세 번째 수중운동팀 사업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수중운동 사업, 마지막으로 2025년 변화되는 사업으로 증설 예정인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로 현재 어르신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수중운동팀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령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영장 내 가장 중요한 안전,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 점검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욕구 반영 변화 부분으로 12시 자유수중운동 시간 증설로 총 6개 시간대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이벤트로는 우리 복지관 운영 모토인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모두의 복지관에 맞춰 건강 한마당 행사를 기획하여 화합의 기회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2025년 수중운동팀 사업 방향으로는 위에 변화된 부분에 따라 즐거움과 감동, 이용자 중심 서비스,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생애주기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한마당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과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 서비스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만족도를 높이며 안전하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수중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명과 같이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기까지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수중운동은 보호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감각 자극과 운동 발달을 촉진합니다. 또 보호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물놀이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수중운동은 영유아에서는 감각 자극과 운동 발달을 촉진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신체의 협응력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자신감 향상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성인기 수중운동은 근력 강화와 심폐 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동작의 수중운동을 제공하고 활동적인 움직임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노년기 수중운동은 관절 건강에 초점을 두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체력에 맞춘 수중운동을 제공하여 낙상 예방과 일상 속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에는 2개의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정원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체성인 수중운동 초급 프로그램이 증설됩니다.
현재 초급반 2개 중 1개 반을 더 증설하여 총 3개의 초급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초급반 증설 이후로는 낯설 수 있는 수중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지체 장애인분들도 기초부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시기로는 25년 2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요일로는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0분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체 장애인분들의 신체적 기능 향상과 사회적 교류 증대는 물론 장기적 대기 이용자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유수중 운동 증설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대기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유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증설하면서 보다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설 계획으로는 주 3회 반, 월수금, 주 2회 반, 화, 목 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원이 증원되는 지역상해 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성인 통합 수영 정원 40명에서 45명, 시니어 기능 향상방 정원 18명에서 20명으로 이용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고령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그동안 멈췄던 건강 한마당 이벤트를 다시 한번 개최하려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건강 한마당 이벤트는 이용자들이 모여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즐기며 운동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업 브리핑을 마치며 우리 수중운동팀은 다가오는 2025년에도 모든 연령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이 즐겁고 감동이 있는 서비스를 겸허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부 건강증진팀 장선민입니다. 2025년 저희 건강증진팀은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모두의 복지관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이용자 여러분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팀의 주요 사업 계획과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변화와 요구부터 네 번째, 사업 목표를 준비하였으며 환경변화 요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고령화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가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과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와 정신건강 요구의 증대입니다. 많은 장애인이 외부로부터 활동이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운동과 건강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이용자들의 자신이 맞게 운동 방법이나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의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업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건강증진팀 주요 사업 방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팀은 올해 복지관의 모토인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복지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이용자가 이곳에서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입니다. 이용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가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건강증진팀은 2025년 모든 분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진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중 하나인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즐거움을 더한 맞춤형 수중 운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속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움직임을 움직일 수 있어 중고령 장애인분들에게 적합한 운동 방식입니다. 특히 음악과 함께 동작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주 1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동안 실내에서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함께 운동하며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크 골프는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참여하면 신체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소통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스크린 파크 골프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 2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보호자와 활동지원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돌봄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만 많은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와 활동지원사분들이 피로를 덜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주 1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건강증진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을 증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걷는 건강 발걸음. 이 이벤트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활동으로 함께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을 늘리고 이웃들과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증진 시스템인 바이오그램을 활용하여 2025년 2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월간 최다 걸음수를 기록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파크골프 동호회를 운영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기적으로 모여 건강 증진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파크골프는 쉽고 재미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동호회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2025년 4월 회원 모집 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건강증진팀 사업계획은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복지관이라는 모토 아래 모든 이용자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신체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능력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모든 이용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관, 그 중심에 건강증진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팀 사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